본인이 안 하면은 그 상태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그냥 낙오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파인아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학 가는 거를 주변에 저는 추천을 해요. UAL은 사실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하지 않으면은 이렇게 끌어주는 거는 없어요. 사실 본인이 안 하면은 그 상태에서 아무도 말리는 사람도 없고 스스로 그냥 낙오가 되는 시스템이라서 본인이 흥미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해야만이 무난하게 이제 졸업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방식이 저한테는 오히려 잘 맞았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시스템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수동적으로 계속 교육을 받다 보면 본인 스스로의 그 틀이 생겨서 그 이상의 사고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거든요. 좀 더 자유롭게 생각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하다 보면은 남들이 생각하지 않은 그런 디자인이 더 나오기 쉽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보통은 이제 크릿이라 그래서 한 명 한 명씩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거든요. 사실 발표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발표도 결국에는 점수에 들어가는 항목이라서 영어를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크게 상관은 없다고 봐요. 그 주제가 얼마나 명확하고 키워드들을 잘 살려서 본인 컨셉을 잘 얘기를 할 수 있으면 그거에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좌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 앞에서 뭐 다 펼쳐놓고 네. 하는 건가요? 저희는 방식이 다른가요? 네, 파인아트 같은 경우는 그냥 작업만 제출하고 끝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명씩 나와서 옷이랑 이제 같이 보여주면서 디테일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영감을 받았고, 옷의 전체적인 볼륨은 뭐 70년대, 80년대 뭐 이런 데에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컨셉과 버무려져서 주제 설명을 했어야 됐고요. 피드백도 중간중간에 날카로운 질문들도 대답을 하는 거에 따라서 문제 해결의 그 능력도 보는 그것도 있고요. 저희는 그냥 아카이브 박스라는 게 있어요. 스케치북을 다 넣고 그냥 제출하는. 좀 다르네요. 네. 아무래도 그거 같아요. 패션은 옷이라는 공통 카테고리가 있는데 저희는 뭐 페인팅이 될 수도 있고 인스톨레이션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하진 않는 것 같아요. 인지쌤은 채시 파인아트 다니면서 어떤 느낌이셨나요? 학교 들어가면 개인 스튜디오를 하나씩 학생들한테 배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스튜디오 안에서 또 원하는 작업도 할 수 있고, 학교 옆에 바로 테이트 브리튼. 예. 쌤은요? 일단 UA를 가면 많이 알려진 얘기긴 한데, 세인트 마틴 자체가 도서관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UAL 학생들도 세인트 마틴으로 이제 도서관으로 오는데 다양한 비주얼적인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걸 이용해서 거의 대부분 프로젝트도 진행을 했고, 굉장히 좋은 자료들이 많아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영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미지들도 많고요. 직접 도서관을 가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를 연구하고 그걸 통해서 디벨롭먼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이런 그 방식 자체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런 커리큘러랑은 되게 달라서 좋게 느꼈던 것 같아요. 저도 쌤마 도서관 많이 갔었어요. 네. 그러니까요. 컬렉션으로 이렇게 이미지 북들만 다 이렇게 모아놓은 그런 곳이 많이는 없잖아요. 그게 굉장히 메리트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도서관 오픈이 CSM이 제일 길어요. 그런가요? 다른 데는 오후 5시면 다 문 닫고 그래서 밤샘 작업할 때는 쌤마 많이 갔었습니다. 네. 쌤 몇 년도죠? 저는 19년인데 저도 영국에 계속 있긴 했어요. 근데 19년도요? 네. 저도 그럼 겹칠 텐데? 제가 파이널 때 네. 너무 정신이 없을 때라서 네. 사실 봤어도 지금 제 모습으로 못 보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쉽지 않네요. 머리도 그때 되게 길었었고 굉장히 깨재재한 모습이었을 것 같아요. 아마 2학년 때부터 파슨스에서 그 학생들이 교환학생을 왔었거든요. 그 파슨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아트스쿨인데 그 친구들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확연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에는 클래식하고 아날로그적인 포트폴리오 구성 방식이라면 미국은 좀 더 커머셜하고 디지털을 많이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작업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정제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포트폴리오든 파이널 아웃컴이 구성이 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실험적이고 예술 쪽으로는 영국이 좀 더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저는 일단 한국에서도 입시를 했었고요. 미국 국제학교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유학을 영국에서 했었는데 네. 국내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입시 네. 미술 네. 보고 따라 그리는 거 그런 네. 것들 많이 하고요. 발상과 표현. 네, 이런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완성된 작업. 네. 네, 굉장히 그리고 깔끔하고. 네, 그리고 설명 네. 이렇게 제출하고 영국은 일단 과정과 리서치 베이스 네.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한국이랑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미국은 포트폴리오나 뭐 이런 거를 제출을 할 때도 PPT 형식의 이런 포맷을 많이 사용을 하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손으로 글씨를 쓰고 이런 것들에 되게 감성이 있다고 느끼는 차이가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한국 입시미술도 했고 발상과 표현을 했는데 시간 내에 얼마나 잘 그리느냐 이게 되게 포인트였는데 그거에 반해 영국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캐릭터가 얼마나 잘 살아나는지 창의성이 얼마나 잘 드러나는지 얼마나 진중하게 연구를 해서 파이널 골에 다다랐는지 그런 거에 조금 더 중점을 두고 하는 게 있어서 차이가 꽤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국은 과정을 보니까 이게 네. 그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가 한눈에 보이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포트폴리오 완성된 것만 제출하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유학이 꼭 필요하다고는 저는 말은 못하겠어요. 왜냐면 국내에서도 잘 되는 친구들도 있고 유학 가서 잘 되는 친구들도 있는데 파인아트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유학 가는 거를 주변에 저는 추천을 해요. 왜냐면 국내 같은 경우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작업을 생각보다 하는 친구는 많이 없거든요. 근데 영국에서는 본인이 하고 싶은 거 일단 할 수 있고 박물관이나 네. 뭐 갤러리들 이런 게 국내보다는 훨씬 잘 되어 있고 그런 점 때문에 주위에는 유학을 많이 추천하고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프로젝트가 있다고 하면은 최종 작품에서 어느 정도의 그 프레임을 갖춰놓고 아 이런 느낌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작업 방식이라면 영국은 어떻게 나와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게 다소 엉뚱한 생각이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잘 디벨롭이 되면 획기적인 어떤 디자인이 나오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유학 갔을 때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또 문화적으로도 제가 알지 못했던 영국 문화들을 배우면서 더 다양하게 세상을 바라보고 열린 사고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디자인에도 그게 확실히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영감 같은 것도 레인지가 더 커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국 아트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